확실히 올라갔어 컴프. 얘가 잘 안 차네. 기다려 있어. 호흡기를 입에 물고 망태기를 챙겨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때 배 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호수가 꼬이질 않게 잘 풀어줘야 합니다. 물속 외로운 어둠 속에서 잠수부에겐 이 호수가 생명줄인 까닭입니다. 항시 위험하잖아 이거는 항시. 이 호수 한나에 다 이 생명이 달라붙고 있는데. 잠수부가 입수한 자리, 기포가 발생해야 숨을 잘 쉬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다행히 수면 위로 기포가 올라오자 배 위에선 한시름 놓습니다.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걱정 그렇게 걱정 안 해. 여기에서만 잘해주면은 이상 없어. 그런데 갑자기 다급해진 선원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리 내려가 버렸으면 딱 맞아버려. 가봐. 새돌 묶어줘, 저쪽에. 거센 조류 탓에 정박 중이던 배가 위치를 벗어나는 돌발 상황 발생. 이치를 잘 못 잡았고 다시 올려야 되겠네 한번. 잠수부에게 급히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곳은 키적의 종패를 뿌려놓고 2, 3년 뒤에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허가받은 일정한 구획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수부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배 위에서 보낸 신호를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때 멀리서 올라오는 기포. 서둘러 노란 호수를 끌어당기는데요. 잠수부가 무사히 올라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잠수부. 급박한 시간을 보낸 건 물속 잠수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이제 올려보시오. 네 올려야 되는데. 올려보라고 봐. 저기 다 올라가. 올렸어. 알았고 봐. 나안 그래도 올라가겠어. 깨어버려. 그렇죠. 아니 안쪽으로 놓구만. 얘가 겹겨갖고 불어. 그렇게. 아따가 해야 되겠네. 그걸 거기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물속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한밤중에 캄캄해갖고 별이 푸딱푸딱해요. 과연 이번에는 올바른 위치에 배를 정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너무 안 돼. 이러면 안 돼. 배의 위치를 잡느라 지체된 시간. 그만큼 오전 작업 시간도 줄어든 것이죠. 과연 작업량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서둘러 장비를 챙겨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수심 6m 정도 아래 진흙 속에 몸을 숨긴 키조개가 보입니다. 동해안의 잠수기 조업과 달리 키조개의 주 생산지인 남해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키조개 잠수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잠수부가 키조개 채취를 위해 바닷속에 머문 시간은 약 1시간. 작업한 망태기를 끈에 묶어 배 위로 신호를 보냅니다. 과연 얼마나 캤을까요? 망태기가 올라오자 배 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척. 키조개 안에 있는 진흙을 바닷물로 제거하는 것이죠.
망태기 하나에 가득 담긴 키조개는 70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 위에서는 이제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깨끗한 물로 2차 세척한 키조개. 곧바로 껍데기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벗겨내야 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키조개에 붙어 기생하는 따개비는 키조개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데요. 껍질이 상하지 않게 단단히 붙은 따개비만 잘 떼어내야 합니다. 따개비를 제거한 키조개는 망태기에 따로 담아 분류하는데요. 한 망태기에 보통 20개씩 수량을 맞춥니다. 다음 망태기가 올라오기 전까지 마쳐야 하는 분류 작업. 선원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겁나 수출이 옛날에는 전장 다 일본으로 수출을 나갔대. 지금 안 나갑니다. 한 털도 안 나가.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다. 캄캄한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망태기. 이번에도 키조개가 가득인데요. 어두운 바닷속, 외롭고 힘든 잠수부의 노고가 키조개 하나하나에 묻어 있습니다. 빈 망태기는 다시 잠수부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껍데기가 날카로운 키조개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날카로운 키조개가 빠져나온다면 잠수부가 다칠 수도 있어 꼼꼼하게 손질을 해 바다로 보냅니다. 태양은 서서히 바다와 하늘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어진 3시간 동안 작업량을 마치기 위해서 잠수부도 배 위의 선원들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전국 키조개의 70~80%가 생산되고 있는 장흥. 특히 남해의 청정 해역인 등양만에서 양식되는 장흥 키조개는 사계절 작업이 가능해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세 시간 만에 배 위를 뒤덮은 키조개. 선원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계로는 할 수 없어 사람의 수작업으로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고될 수밖에는 없죠. 올해는 다행스럽게 키조개가 잘 자라줘 모두의 시름을 덜어줍니다. 고수원 때문에 많이 갔어요.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커가지고 있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여름이 더 시원한가 많이 안 죽네요. 수온이 안 올라갔게 이거. 떴네. 바닷속에서 채취를 끝내고 잠수부도 올라옵니다. 꼬박 3시간을 물밑에서 작업을 한 것인데요. 물속에서 산 세월만 30년. 베테랑 잠수부지만 호흡기 하나에 의지한 채 수심 5~6m 바다에서 하는 키조개 채취 작업은 물 밖으로 나오면 매일 녹초가 되게 합니다. 죽었어. 잠수부에게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일이죠. 매일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시야가 아예 안 나와요. 컴컴해갖고 작업 여건이 무지하게 안 좋네요, 오늘. 자,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건져 올린 기저귀는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볼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수율이 참 더 커진디 아직까지 수율이 절 찼어. 이 찬바람이 나야 여기 커지거든, 알이 한자가. 뻘이 좋은 거지, 뻘이. 여기는 뻘이 좋아갖고 그렇게 맛있다게. 길이가 25에서 30cm인 키조개는 고온 진흙에서 풍부한 영양을 먹고 자라 진흙 속의 보약이라 불리고 있죠. 특히 키조개는 껍데기를 닫는 근육살이 크고 쫄깃한데요. 키조개 근육살은 관자 또는 폐주라고 불리며 다양한 요리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죠.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요? 김치찌개, 돼지고기, 키조개, 국. 얼른 오랄게. 요리 널찍한 양세. 방금 채취한 키조개를 가지고 차린 아침 식사. 그런데 싱싱한 키조개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시장해서인지 힘들어서인지 바다 위의 식사 시간치고는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좀 쉬었다가 소화 좀 되면 물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묵묵히 들어갈 채비를 하는 잠수부. 채취 작업이 늦어질수록 작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표는 망태기 몇 개입니까? 9방이요. 이제 3방만 더 하면 돼요. 작업량을 채우려면 2시간 이상은 더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죠. 남들보다 힘은 들어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대가가 있다니까. 지체하지 않고 탁한 바다로 들어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잠수부. 또다시 혼자 바닷속에서 고독하고 위험한 작업을 이어나가겠죠. 그 덕분에 망태기에 가득 담긴 키조개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바닷속에서 방금 올라온 키조개가 연신 쏟아지면서 배 위에서 작업해야 하는 키조개의 양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키조개를 세척하고 분리를 하는 작업이 늦어질수록 키조개의 생명인 선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업하는 손길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이어지는 고된 작업으로 지친 선장님. 하지만 호수는 결코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항시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죠, 배에서는. 만약 시동이나 꺼져본다거나 호수나 만약에 잘못 잡고 빠져본다거나 그러면 생명하고 지장이 있죠. 새벽과 달리 잔잔해진 아침 바다. 어느덧 작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잠수부만 무사히 올라오면 되는데요. 새벽 3시간, 오전 2시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9개의 망태기에 키조개를 가득 채워 올린 잠수부.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힘들고 고된 작업의 강도는 항상 처음 같습니다.
오늘 잠수부가 건져낸 키조개는 약 6,000개. 다 끝나. 다. 지금. 고된 반복 작업의 결과를 보니 뿌듯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소비가 안 돼갖고 소비 좀 잘 됐으면 합니다. 다른 바람은 없고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안타깝지만 5시간 만에 만천은 여전히 기쁨을 선사합니다. 장흥 수문항 선착장. 망태기에 담긴 신선한 키조개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곳은 키조개 가공 공장입니다. 키조개의 껍질을 까서 안에 내용물을 분류하는 작업 현장인데요. 모두 10년 이상은 키조개 분류 작업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특별히 제작된 키조개 칼을 껍질 사이에 넣은 후 관자를 중심으로 점이듯 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관자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한 번에 밀어내야 합니다. 한 10년 깠죠? 10년 까. 10년도 더 깠지. 납작해야 키조개가 안 다치기 위해서 수저같이 납작하잖아요. 팔이. 요 팔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관자가 요 껍데기 안 묻게 하려면 팔에 힘을 줘야 요가 안 묻어져요. 단 2번의 동작으로 껍데기와 내용물이 자동 분류됩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줄 알았던 키조개 껍데기를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데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하수원이나 그다음에 그 논밭에 물이 안 빠지는 곳에 이런 곳에 좀 깔아주면은 이게 물 빠짐이 좋아서 농사도 잘 되고 그다음에 논밭도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럽니다. 키조개 껍데기를 이용한 자연 비료는 칼슘이 풍부해 토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분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까면 3가지 것이 분리가 되잖아요. 작업자들은 분업화를 통해 각자 맡은 키조개 부위만 분류하는데요. 껍질, 날개, 요거 관자. 깨끗하게 세척된 관자와 꼭지살 그리고 날개살. 이 가을 바다의 꽉 찬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만나는 가을 바다는 아름다운 섬 거제도. 거제도의 바닷속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보물을 캐는 사람들, 바로 거제 해녀입니다. 이른 아침, 배출항 시간에 맞춰 항구에 도착한 해녀들은 곧바로 배에 오릅니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석가 작업이라서 조락이라는데 뭐 석가 작업할 때 꿀소라나 하나씩 있으면 담으려고 조락을 2개만 달고 가는 겁니다. 꿀사실 때는 한 3-4개 답니다. 바로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자연산 석화입니다. 바위굴이라고도 하는 자연산 석화는 해녀들이 산소장치 없이 맨몸으로 수중에 잠수해서 채취하게 되는데요. 방파제나 육지 갯바위 근처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과는 달리 배를 타고 수심이 깊은 넓은 바다로 나가 작업하는 거제 해녀는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모두 연세 지긋한 해녀들입니다. 옷이 보기보다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두꺼운 잠수복과 평생을 함께 해온 해녀들. 한 55년 됐어. 한 40년 들어갔지. 물에. 풍랑주의보가 아니면 매일같이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 출항 후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물질 포인트에 가까워오자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바다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물질 도구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호미도 갈고 조락도 동겨맵니다. 수경도 닦습니다. 빠까야 쑥 주다 쑥 꺾보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쑥을 찾고 계십니다. 얼룩이 쑥앵에 유리에 얼룩이 앉아요. 쑥으로 닦는 오랫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한 5시간. 5시간. 한 1분에서 숨이 긴 사람은 한 3분까지 갑니다. 네. 베트남들 잘하는 엄마들은 한 2, 3분 정도 가요. 그 잠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납추를 허리에 차야 하는데요. 오늘 6kg, 겨울에는 한 12kg. 새 옷 입으면 12kg, 헌옷 입으면 5kg에서 6kg. 해녀들의 물질을 촬영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물질 포인트에 이르면 선장에게 신호를 주는데요. 같이 안 내리고 하나씩 주고. 본인들이 이제 빠질 장소를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 빠질 겁니다 하면 이제 우리 선장님이 가서 빠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뛰어내릴 채비를 마친 막내 해녀 정미 씨. 고공 낙하를 하듯 달리는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다음은 경력 40년의 김순자 해녀. 석화 채취 작업은 바위에 붙어있는 걸 떼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 오랜 경력의 해녀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련한 솜씨 어디 한번 볼까요? 거제도 석화는 수심 6m 정도는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데요. 호미질 몇 번의 채취 성공, 역시 대단합니다. 자연산 석화는 겉만 보아서는 돌인지 굴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어 해녀가 직접 따야만 합니다. 석화를 떼어낸 자리는 물고기를 찾습니다. 수십 년을 해왔어도 호흡에만 의지한 물질은 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의 숨만큼만 해라라는 말처럼 한계에 이를 때까지 물속에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무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 아름답지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바다 앞에서 욕심을 비우는 것이 물질 작업의 시작인 것이죠. 바위 틈 속의 문어도 석화를 나누어 가집니다.
아직 물질 포인트를 잡지 못한 해녀들. 너무 많은 버리면 나는 2만 원만 너무 오래 사니까. 50년 경력의 김복순 어머니. 나는 제주에서 나갔고 제주에서 컸는데 엄마가 해내라 예. 엄마가 해내니까 엄마 따라 댕기면서 배웠어요. 15살에. 오늘 물 때가요. 안 줄 때요. 물 때가 좀 아직은 뭐 썩 좋은 편이야. 어찌 좋은 물때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건 사치스러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해녀들은 오늘도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각 해녀들마다 100m 간격으로 떨어져서 작업을 하는데요. 모두들 작업 반경이 넓어 서로의 충분한 석화 채취를 위한 안목의 배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김순남 해녀. 좀 기쁜데 못하니까 이제 좀 낮은 데로 가요. 늦은 나이에 물질을 시작해 아직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녀가 매일같이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힘들고 고달퍼지만 모든 근심 걱정 시름을 잊어버리고 바다와 함께 또 하루를 보내고 그래서 바다를 택했고 해녀들을 내려준 배는 곧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그 원래 얘네들 옆에 있는데 거리가 가졌기 때문에 또 위에 들어가 버려요. 배가 떠나면 바다 위에서 제대로 쉴 곳도 없습니다. 물질 작업에 열중하는 해녀들의 숨소리, 숨비소리만 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숨비소리의 주인공인 막내 해녀 정미 씨를 따라가 볼까요? 거제 해녀의 최고난도 작업이라 불리는 석화 채취. 이제 겨우 물질 2년 차인 정미 씨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젊은 탓인지 꽤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5시간 동안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좋기 200~300회는 반복해야 하는 작업. 바다 위에서 오롯이 혼자 버텨야 하는 것이죠. 바위에 단단히 붙은 석화를 캘 때는 껍질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뿔소라는 덤입니다. 해녀들이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나요?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다 보면 언젠가는 바닷속은 텅 비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기 숨만큼만,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는 것, 해녀들의 약속입니다. 오둘남 어머니가 선장에게 신호를 하는데 벌써 작업이 끝난 걸까요?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채취한 석화는 어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해서 들어올립니다.
장시간의 잠수로 체력 소모가 심한 물질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힘들어서 오늘 작업을 포기한 건 아닌지요. 우리 너무 상품이 물건이 안 좋고 해서 좋은 데 가려고. 좋은 데 가서 큰 거 잡으러. 아하, 더 좋은 석화를 캐기 위해 장소를 옮기려 했네요. 굵은 자리가 있고 잠겨 있고. 엄청 안 일어나 석화가. 안 떨어진다고. 물 밑에서 안 떨어져. 엄청 힘들어. 돈 버리는 게 쉬운 게 없어요. 돈 버리는 게 쉬운 게 없지. 배에 올라온 김에 좀 쉬어가도 될 텐데. 해녀는 잠시 숨만 고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보통 5, 6m 깊이에서 작업을 하지만 오들남 어머니는 좋은 석화를 캐기 위해 수심 9m까지 주저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석화. 최상급 석화가 자라고 있는 곳. 해녀의 손질이 거침이 없습니다.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해녀 일. 하지만 바다로 출근한 지 50년, 그 세월의 결과가 아닐까요?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5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해녀들을 데려와야겠죠. 막내 해녀 정미 씨가 가장 먼저 배에 오릅니다. 과연 작업량을 다 채웠을까? 망살이 가득 담겨 있는 석화를 보니 쉬지 않고 작업을 한 것 같죠? 만성이 돼서 괜찮습니다.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만성이 돼가지고 작업을 마친 해녀들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고된 작업으로 해녀는 올라올 힘조차 없습니다. 그걸 본 막내 해녀가 망살에 올리는 걸 도와줍니다. 돈 버리는 게 수분 돈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갖고 물때가면 힘도 고프고 젊은 사람들은 잘한 우리 나이가 많다 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힘들어도 40년간 단 한 번도 허투루 바다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같은 바다래도 같은 석화래도 껍질이 약간 틀립니다. 따까리가 이 뚜껑이 이게 머들에서 잡냐 치에서 잡냐 엿등에서 잡냐 해서 이 풀이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 저희가 가서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해녀 작업은 또. 아, 3, 4년, 5년. 저기만 있으면 저 통째로 봤어요. 크기로 봐서는
바위에 붙어서 바위굴이 아니라 크기가 바위만 해서 바위굴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망사리의 주인이 올라옵니다. 과연 베테랑답게 석화 작업량이 엄청난데요. 몇십 년 동안 하던 일이 됐겠나. 다 기니가 박혔어요, 물에 오는 게. 한 55년이 넘었으니까 다 끈이가 박혀갖고 안 올라 해도 아이고 오늘은 안 가야지. 아이, 날 새면 아이고 가야 되겠다. 최고의 석화를 캐기 위해 거센 조리와 싸운 오들남 해녀도 드디어 올라오는데요. 와, 망사리가 터질 정도로 석화로 꽉 차 있어 두 사람이 간신히 옮길 정도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막내라서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네, 제가 막내가 돼가지고 씻는 것도 막내 마지막으로 씻고 올리는 것도 제가 다 합니다. 물질이 끝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는 해녀. 나설라고 왔는데 그래도 시야가 안 좋았어. 작업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우연히 해도 또 물건도 자리 물건 있는 대로 알아가지고 되는데 오늘은 잘 안 되네. 오늘은 얼마나 힘드는지. 아쉬움이 남아야 또 바다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해녀가 있는 장소로 갑니다. 경력 5년 차인 해녀에게 물속에서 일하는 건 아직 힘든 게 당연하겠죠. 힘들어요. 전에는 뭐 식당을 했는데 그걸 접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나 할수 없는 일이죠. 50년을 바다와 함께한 해녀도 이제 갓 시작한 초년생 해녀도 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마음은 매 한 가지일 텐데 과연 5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의 총 수확량은 500kg이나 됩니다. 해녀가 직접 딴 자연산 석화는 거래처에서 주문한 양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석화는 껍데기가 온전한 것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일일이 다 제거해야 하는데요. 물질은 끝났지만 또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작업도 최소 2시간은 이어지는데 석화의 선도를 위해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바닷속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부터 분리 작업까지 해녀의 손을 거쳐야만 최상급 석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작업해 오신 거 보니까 상당히 물건이 좋아가지고 좀 비싼 값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시사하다고 좋아하시거든요. 해녀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자연산 석화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남은 석화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해녀들. 계란도 있고.
거래처에서 전량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석화는 해녀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예. 아이고 아까 그거 예, 아무거나 갖고 오십시오. 큰 거 다 같은 좀 벚꿀. 드디어 오늘의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거제의 자연산 석화와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푸짐한 해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물질을 끝내고 먹는 밥맛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와서 드세요. 찜질할 때 맛있다 하잖아요. 해녀들의 바다는 치열한